아니 20년을 넘게 우승을 못했는데 한 번은 할 수 있잖아요. 하나는 들 수 있잖아. 뭐 연속해서 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트랩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야. 그냥 하나만 들겠다고. 세트피스가 이제 그 마스터피스 할 때 피스잖아요. 리그에서 아스날의 세트피스 어떻게들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스날이 세트피스밖에 없다. 그걸로 딸깍하는 팀이다. 혹자가 네. 특정 인물이 있나요? 아니요, 특정 인물을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그렇게들 얘기하더라고요. 아, 예. 네. 근데 사실 저도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픈 플레이로 만들어서 정말 멋있는 골 넣고 그림 같은 골 넣고 네. 아스날은 이 아트사커의 사실 기반이 됐던 팀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벵거 감독이 그렇게 만들어놨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전보다 사라지고 세트피스로 인해서 득점을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재미없다라는 이야기들도 저는 어느 정도는 이제 공감은 합니다. 네. 다만 이 세트피스 득점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아우, 네. 어렵죠. 어떻게 보면 현재 축구에 있어서만큼은 트렌드를 좀 선도하고 있다. 어. 네, 저는 그래서 되게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보고 있고 음. 트로피를 들 수 있는 가능성을 조금 높이고 있는 현 시점 음. 아닌가라고까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딸깍이라고 표현을 하거나 세트피스 득점을 한다라고 할 때 아스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보통 우리가 그런 말을 할 때에 쓰는 세트피스의 무기로서의 세트피스는 네. 사실 후방의 라인을 내리고 있는 팀들이 버티고 버티다가 그렇죠. 세트피스로 하나 빡 해가지고 골 넣고 그쵸. 이긴다. 약간 이럴 때의 맞아요. 느낌인데 사실 아스날은 그것보다 정말 오픈 플레이로 주구장창 때려 부시다가 니네 안 열어? 안 열어? 그럼 세트피스로도 조질게.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넣는 딸깍이잖아요. 그 딸깍의 결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약팀에게 세트피스 찬스가 왔을 때 이건 소중한 기회다. 네, 혹은 뭐 이 찬스를 살려야 된다. 저희도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일단 아스날에게 세트피스가 주는 의미를 제가 이번 기회에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 세트피스라는 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제 오픈 플레이와 그야말로 저희 데드볼 상황이라고 이제 조금 구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데드볼에 좀 해당이 되는 건데 계속 경기가 90분 동안 이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네, 중간에 이제 경기가 볼이 밖으로 나간다든지 경기의 맥이 끊깁니다. 그래서 강팀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오픈 플레이를 하는 게 오픈 플레이가 계속 경기가 90분 동안 이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중간에 이제 경기가 볼이 밖으로 나간다든지 코너킥, 프리킥 이런 걸로 경기의 맥이 끊깁니다. 그래서 강팀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오픈 플레이를 하는 게 맥이 자꾸 끊기다 보니까 공격을 하다가 그 시퀀스가 그냥 그대로 마무리가 되고 그게 이제 보다 좋은 찬스로 연결되지 않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뭔가 계속 이제 굴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 아스날에게 세트피스는 그 기세마다 그 오픈 플레이를 좀 이을 수 있는 경기를 전체적으로 맥락을 뒤에서 보면 흐름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뭔가 그 연결고리가 좀 되는 느낌이에요. 아스날을 상대하는 팀들 입장에선 오픈 플레이도 막아야 되는데 세트피스가 더 힘들고 그리고 세트피스가 끝나고 나서 다시 아스날의 오픈 플레이가 지속이 되면 본인들은 또 그거 막느라고 또 치중하고 경기 자체 맥락을 매끄럽게 이어주는데 세트피스가 정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딸깍이어서 이 아스날이 뭐 어렵대 한 골 넣었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전체적인 경기를 지배할 수 있는 키가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네. 근데 이게 더 발전이 되고 발전이 되면서 뭐 지난 시즌부터 해서 이번 시즌까지 그게 더 폭발력이 커진 거고 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중계할 때도 보면서 한 가지의 전술만을 가지고 활용을 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보보 코치가 이제 합류한 이후부터 정말 단계적으로 성장을 해왔어요. 제가 봤던 것들을 보면 키커도 약간 나뉘었거든요. 외대고를 혹은 사카. 이제는 그냥 키커 구분을 그냥 정해놓고 가더라고요. 오른쪽에선 사카 인스윙 그리고 왼쪽에서 라이스 인스윙. 예, 요게 이제 거의 9할 정도는 그렇게 처리를 하고 정말 나머지 극소수만 라이스가 오른쪽에서 아웃스윙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캐스터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율을 뭐 오로지 100% 가져가진 않고 명확하게 키커를 선정하되 약간 비율은 조금 섞고 있다. 지난 시즌보다 훨씬 많이 좀 제가 눈에 보였던 건 이 짧은 패스로 탁탁 푸는 게 또 있더라고요. 완전 정리가 되기 전에 짧게 풀어서 측면에서 3대2 구도 만들어서 바로 크로스 올리는. 이번 시즌에 아스날이 코너킥을 75개를 얻었더라고요. 그중에 10개 정도는 짧은 패스로 풀고 나머지 65개는 직접 올리는 형태. 그거를 이제 라이스하고 사카, 뭐 마두이케 정도. 네, 요 세 명이 거의 분담해서 찼다. 사실 뭐 아스날의 세트피스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의원님이랑 중계를 특히 많이 했거든요. 네. 이번 시즌에. 근데 한의원님이 이제 매번 아스날이 세트피스 할 때마다 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세트피스를 아무리 잘 만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결국 그 세트피스가 통하기 위해서는 킥의 구질이 일단 우선시 돼야
그 다음 과정들이 나올 수 있는 그림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저는 뭐 다른 선수들보다 이 라이스의 역할이 네. 세트피스에서는 좀 가장 커서 더 잘 아스날이 지금 세트피스로 득점을 좀 더 많이 놓고 있는 이번 시즌이지 않을까. 이것도 역시 조버 코치의 역할이지 않았나 네, 생각이 듭니다. 그 니콜라스 조버 코치는 뭐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 세트피스로 하도 이제 그쵸. 성과를 올리니까 네. 조보 코치가 제가 이제 좀 찾아보니까 비디오 분석관 출신이더라고요. 그 몽펠리에가 리그 우승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리그왕 우승을. 근데 그때도 이제 그게 굉장히 약간 센세이션 했는데 그때 이제 몽펠리에 비디오 분석관이었고 굉장히 디테일한 분석을 그때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브랜드포드로 넘어와서 토마스 프랭크 밑에도 있었고 2019년에 있다가 이제 맨시티로 넘어가면서 맨시티에서 이제 그때 아르테타와 처음 이제 눈이 맞은 거죠. 이전에는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세트피스 코치라는 게 그 육안으로는 많이 안 보였어요. 이제는 이제 조버 코치가 브랜드포드부터 하면서 세트피스 코치라는 게 이제 두각이 좀 되면서 다른 팀들도 그런 역할이 좀 생기면서 프리미어리그의 전체적인 돌풍이 되고 있고 그 조버 코치가 영감을 많이 받는 것 중에는 NFL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NFL 전술을 본인이 대학 시절 때부터 뭐 논문이나 아니면 연구를 많이 해왔고 실제로 이제 세트피스를 고려해 보면 그런 게 좀 연관이 되잖아요. 서로 스크린을 해주고 동료가 공간을 찾기 위해서 내가 막아주고 그거를 좀 거기서 착안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예. 사실 팬 입장에서 봐도 조버 코치가 가끔 너무 유난 떨 때가 분명히 있어요. 본인이 거의 약간 감독인 것 마냥 테크니컬 에어리어에 나와서 그렇죠. 아르테타도 약간 자리를 비켜주는 듯한 아. 느낌으로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골이 터지면 카메라도 일단 조버 코치를 잡아요. 아르테타가 우선이 아니라 뭐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는 그만큼 조버 코치가 해주는 역할들도 굉장히 큰데 저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있기는 합니다. 너무 약간 업무량이 과다로 인해서 못 채우는 부분들이 조금씩 나올 때도 있다라는 생각이 그게 이제 아스날의 스로인 과정이고 이거를 뭐 정확하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스날도 롱 스로인을 여러 번 시도를 했어요. 지난 시즌도 그렇고 네. 이번 시즌도 그렇고 그런데 아직까지도 뭔가 스로인으로서 명확하게 해법을 다 찾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한때 보면 스로인을 던지려는 과정 속에서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얘네 왜 시간 끄냐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꽤 많아요. 아스날 팬들은 그러실 거예요. 근데 이게 팬 입장에서 보면 이게 시간을 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답답해요. 차라리 그냥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어디다 줄지를 모르고 있고 뭐 선수들도 없어요. 근데 사실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 조버 코치가 만약에 다 잡아준다? 그러면 조버 코치가 떠날 것 같아요. 감독하러. 네. 그래서 차라리 못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그냥 약간의 숙제로 계속 남겨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는데 아까 뭐 NFL 차관 이런 이야기들도 했잖아요. 네네. 제가 이제 한 의원님이랑 중계를 하다 보면 한 의원님이 이제 하프타임 때나 경기 시작 때 저희한테 되게 많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때 한 의원님이 하셨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결국 NFL 이 미식 축구와 축구의 근본과 뿌리는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와서 뭔가 이게 두 개가 결합돼서 만들어지고 서로 간에 이렇게 공유되는 부분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근본을 찾아가다 보면 같은 종류이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 파생돼서 이전부터 있었던 건데 그게 이제 다시 한번 발현되고 실현되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분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욱더 세밀해지고 고착화되는 부분들이 시즌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나올 거고 그게 발전이 되다 보면 이 세트피스 전술 그리고 조버 코치만의 이 특별함도 언젠가는 더 보편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저는 갖고 있어요. 아르테타 감독도 LA 램스라는 NFL 팀의 쇼온 맥베이 감독이랑 그 구단주가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들끼리 이야기하는 뭐 그게 있다고 해요. 그들끼리 커뮤니티가 있대요. 그래서 펩도 농구에서 NBA를 보러 가잖아요. 가서 거기서의 그 5명의 부분 조합을 보는 거를 즐겨하고 그 감독과 소통을 하는 걸로 유명한데 그런 걸 보면 아르테타도 확실히 이 트렌드를 좀 선도할 수 있는 감독이 좀 되고 있지 않나? 사실 근데 트렌드는 진작에 선도를 했어요. 너무 오래 걸렸어요. 너무 오래 걸렸다. 지금 이미만 3년을 했고 이 답답함을 시원하게 풀어줬던 세트피스 장면 기억 남는 거 좀 있으세요? 이번 시즌 한정으로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저는 뉴캐슬전이었어요. 뉴캐슬전에 아마 현재 실점을 먼저 하고 난 이후 맞습니다. 과정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되게 답답했어요. 그리고 뉴캐슬이 워낙 수비적인 스탠스가 좋고 맞아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밀고 나오는 그림들이 아스날이 항상 당했고 아스날은 그렇게 약간 좀 터프하게 부딪히는 선수들에게 굉장히 약했던 면모들이 컸기 때문에 결국 해결해내고 풀어내는 과정이 세트피스로부터 출발이 됐고 그렇게 해서 역전까지 따내게 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즌 아스날의 저는 세트피스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경기는 뉴캐슬전이지 않나. 흐름이 굉장히 답답하다가
이제 결국에 교체 카드를 꺼내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역시 메리노. 네. 그때 이제 용란 캐스터님 그 멘트를 하셨습니다. 아스날의 큰 일은 메리노가 한다. 예. 제가 그랬어요? 네, 그런 멘트를 하셨어요. 야,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네. 보면서 맞아요. 왼쪽에서 라이스가 올린 거였는데 짧게 처리해서 그 측면에서 3대2 만든 다음에 바로 크로스가 네, 올라왔거든요. 맞아요. 예, 바로 올라와서 거의 프리킥이었어요. 네. 예, 짧게 탁 처리하면서. 그래서 아스날이 이번 시즌에 코너킥을 올렸을 때 도착지를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왼쪽에서는 파포스트라 그랬고 오른쪽에서는 니어포스트라고 했던 그 공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 공간 말고 또 하나가 있는 게 바로 그 가운데 공간이거든요. 근데 사실 코너킥에서 그 가운데 공간에서 결과를 만들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가장 수비가 많은 곳이니까. 근데 아스날이 거기서 결과를 내고 있는 게 지금 같은 장면. 순간적으로 끌어당기는 과정이 있고 거기서 크로스를 올리면 거기서 이제 메리노가 아니면 뭐 마갈량이스 이런 자원들이 거기서 돌려놓는 헤더가 꽤 많이 나와요. 그럼 그 역전골에 마갈량이스는 어떤 방법으로 골을 넣은 거예요? 제가 앞서 누누이 말씀드렸죠. 오른쪽에서의 그 포인트. 그러니까 마갈량이스는 니어포스트였어요. 마갈량이스는 항상 뒤쪽에서 러닝해서 뛰어오고 살리바 같은 자원들이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계속 벌려 있거든. 근데 세트피스 수비하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미스매치라고 하잖아요. 팬들은 야 무슨 제가 얘를 왜 막아? 사실 센터백들이 기본적으로 지역 방어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골키퍼 앞과 뒤쪽에. 왜냐면 그쪽에 공이 오는 확률이 제일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선수를 마크하는 건 리스크가 더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아직 세트피스 수비에서는. 기타 다른 선수들에게는 약간 신장이 낮더라도 경합을 시켜줄 수 있는 정도의 선수를 붙여주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체급이 일단 마갈량이스가 압도적이고 살리바 그리고 칼라피오리가 계속 공간을 만드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뭐 정석적인 아스날의 득점 장면이지 않았나. 예, 조보 코치의 이 계획 속에. 느껴주신 장면의 약간 비출 변형 같은 느낌이 풀럼전의 토르사르 결승골이에요. 네. 그게 이제 말씀해 주시면 변형 문제였어요. 거의 과정은 똑같았습니다. 오른쪽에서 올라왔고 공이 떨어진 지점도 니어포스트였어요. 니어포스트에서 이거를 헤더로 마무리하느냐 아니면 그거를 돌려놓느냐의 차이였는데 확실히 헤더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이 마갈량이스에게 붙는 압박이 강하면 아무래도 이제 이거 돌려놓는데 어렵죠. 상대 수비가 같이 뛰니까. 그래서 이제 요즘에 아스날이 많이 하고 있는 게 마갈량이스 머리에 맞는 것까지는 이제 완성도가 높으니 이후에 이 공이 뒤로 떨어질지 옆쪽으로 떨어질지 이거를 이제 준비를 하는 건데 그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이거는 거의 뭐 약속되어 있는 것처럼 마갈량이스가 완전히 돌려놓으려고 고개를 젖혔고 그 자리에 그냥 트로사르가 그냥 원래 난 여기 있어야 되는 것처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 같은 코너킥에서도 두 가지 장면이 나온 것처럼 확실히 변형이 많이 되고 있다. 그게 이제 기출 변형으로 나온 게 뉴캐슬을 아스날이 상대했을 때도 늘 어려웠지만 뭐 유나 캐스터님 더 잘하시겠지만 풀럼도 진짜 어려워했어요. 플럼은 전반전에 아스날이 오히려 실점을 하면 하는 네. 경기였지 이길 거라고는 사실 생각 못했던 경기고 플럼은 항상 만나면 까다로웠던 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경기를 그것도 잡은 것도 저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스날의 세트피스가 굉장히 이제 그냥 상대팀 입장에서 무섭다고 느껴지는 게 세트피스를 잘한다는 게 그냥 크로스가 올라와서 헤더를 넣는 게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좋다고 네네.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2차 상황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노팅엄전에서 수비맨디가 골을 넣었던 것도 그 2차 상황에서 나왔던 슈팅이었거든요. 세컨볼 세컨볼 떨어지는 거. 세컨볼 떨어지는 위치도 그 뒤쪽에 있는 선수들의 위치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 상황 자체, 그러니까 코너킥으로 나온 상황 자체를 지배하는 힘이 굉장히 강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일단 좋은 건요. 제가 저번까지 이제 아스날의 모든 컨텐츠를 찍을 때 아스날은 왜 안 될까? 아스날은 왜 2위만 할까?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찍었거든요. 근데 일단 아스날이 그만큼 지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이야기들을 좀 찍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좀 기분 좋은 마음들이 있는데 문제는 A매치 때 마갈량이스가 부상을 당했어요. 그러니까요. 그 빈자리를 과연 채울 수 있을지 사실 저는 지금 의문이라서 약간은 좀 남아있는 일정들이 불안불안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세트피스에서의 마갈량이스는 대체가 오픈플레이보다 더 힘들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것도 그렇고 살리바도 마갈량이스가 있을 때랑 없을 때랑 또 달라요. 예, 이제 경기가 좀 쉽지 않은 일정들이 남아 있어가지고 동런던 더비고 그 이후에도 위넨 만나고 그다음 위넨. 첼시 만납니다. 예. 그래서 예전에 첼시에서 뛰었던 존 테리 옹이 요즘은 세트피스로 득점하기 훨씬 쉬워졌다. VAR 때문에 수비가 예전처럼 거칠게 할 수도 없고 블로킹도 허용되지 않는다. 덕분에 공격수들이 수비를 벗어나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이제 이 영향도 있을까요? 근데 저는 이게 단편적인 예로 두 팀을 놓고 비교를 해보면 아스날이랑 맨체스터 시티만 놓고 비교를 해봐도 좀 다르다고 느껴지는 게 아스날이 지금 리그 기준으로 오픈플레이 득점이 8골에 세트피스가 아마 10골인가 그래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시티가 거의 대부분 골이 다 오픈플레이고
세트피스가 하나 있나? 아마 리그 기준으로 그럴 네. 거예요. 10배네요. 네, 와. 차이가 엄청 나요. 근데 맨체스터 시티라고 세트피스 득점에 대해서 시도를 안 하는 거 아니고 준비가 안 되는 거 아니고 뭐 그렇다고 맨체스터 시티 공격수들 만났을 때만 교묘하게 어떻게든 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과정에 있어서 현재 아스날이 그냥 세트피스적으로 조금 더 잘 만들어 놓고 있다. 이게 수비가 뭔가 VAR 때문에 이거 못하고 뭐 이렇게 못하고 이래서가 아니라 그냥 잘 만들어지고 있어서 그리고 그게 트렌드가 되고 있는데 그를 선도하고 있어서 잘 되고 있다라는 측면이지 꼭 그게 VAR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기에는 전 좀 어려워요. 근데 제가 이제 걱정이 좀 그러니까 아스날 입장에서 걱정이 되는 건 결국에는 대응하는 법을 계속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센터백을 지역 수비에 넣는 것도 하지만 그 중에 한 명을 빼서 야 마갈량이스한테 붙어라고 하는 팀들도 있고 아스날의 세트피스에 대해서 견제하는 것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 도전하는 팀들 입장에서 고무적이라고 보여지고 막을 수 있는 경우는 저는 이제 충분히 좀 생길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저는 두 번째로 이게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의 특성인 것 같은데 독주를 하고 있는 팀에 대한 견제는 그 어느 때보다 심한 것 같아요. 무조건 이번 시즌까지는 큰 무기가 될 것 같은데 꺾이는 타이밍이 아마 전반기 말미쯤에 한 번 오겠죠. 오. 그때가 아무래도 이제 딱 박싱데이 어려운 그 시즌이 될 것 같은데 저는 그게 해결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사실 세트피스 득점이 오픈 플레이 골보다 많다라는 게 이상적인 그림이나 이상적인 구조는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모든 팀의 축구들을 봤을 때 아무리 이제 딸깍으로 골을 많이 넣는 팀들도 오픈 플레이 득점이 더 많지 많죠. 세트피스 네. 득점이 더 많은 그림은 한 번도 없었어요. 아스날이 지금 당장에서는 세트피스 득점이 더 많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서 오픈 플레이 골이 지금보다 훨씬 더 잘 만들어지는 구조가 된다면 저는 세트피스는 아스날에게는 정말 큰 무기로서 계속해서 이번 시즌은 갈 거고 완벽하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저는 분명 아스날이 세트피스로서도 큰 어려움을 겪는 시기가 오게 될 거고 우승 경쟁에서 또 한 번 미끄러질 타이밍이 올 거기 때문에 잘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도 2위 하고 싶진 않아요. 네. 우리 독주라고 해봤자 지금 11경기 했고 26점인데 11경기 독주죠. 아니 CT가 22점이야. 넉 점 차밖에 안 나거든요. 아 독주입니다 이거. 근데 시즌 초부터 모든 언론과 모든 다른 팀 팬들이 아스날을 진짜 개갈궜어요. 이거 이 정도면 뭐 아스날 거의 우승하는 페이스 아니냐. 근데 세트피스로만 골 넣고 있는데 이게 무슨 진정한 우승팀이냐. 아스날의 축구 어디다 갖다 버렸냐. 별의별 얘기 다 나왔지만 독주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스날 만약에 두 경기 만약에 북런던 러비랑 첼시 져봐요. 근데 시티 두 경기 이기지 뒤집혀요. 에이 이게 그렇게 되겠어요. 에이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이 아스날의 마음을 몰라서 그래요. 아니 20년을 넘게 우승을 못했는데 리그 우승을 못했는데 한 번은 할 수 있잖아요. 하나는 들 수 있잖아. 뭐 연속해서 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트래블 하겠다는 것도 아니야. 그냥 하나만 들겠다고. 아 저 아스날 응원해요. 거짓말하지 마요. 저 진짜 네요. 뭐 이렇게 똥 싸다만 느낌으로 끝나는.